안녕하세요. DH 세금연구소 이동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 국세청이 의심하는 거래 패턴과 대비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상속세 신고까지는 어떻게든 마쳤는데 시간이 지나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진짜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이 거래가 문제가 되려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작위로 이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세청이 유독 주의 깊게 보는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특정 자금 이동, 사전 증여, 계좌 구조, 부동산 거래 등에서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의심하는 대표적인 거래 패턴과 사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 직전 자금 이동 명의 이전, 국세청이 가장 먼저 보는 흔적.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 중 하나가 사망 전 일정 기간의 자금 흐름입니다. 특히 사망 직전 수개월에서 수년 사이에 발생한 고액 현금 인출, 가족 계좌로의 반복 이체, 부동산 명의 이전, 주식 증여 등은 상속 재산을 줄이기 위한 사전 증여, 탈루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큰 금액이 여러 번 나갔는데 차용증도 없고 상환 내역도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에게 다시 합산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사망 직전에 급하게 부동산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넘긴 경우 겉으로는 매매나 증여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제 대금 지급이 없었다면 상속세, 증여세 회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래 후 바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 자금 이동을 어떻게 남겨두는지, 명의 이전을 어떤 구조로 했는지가 그대로 조사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 가족 간 계좌 거래 현금 흐름, 증여냐 차용이냐가 불명확할 때. 두 번째로 많이 문제되는 패턴은 가족 간 동거래가 애매하게 얽혀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이 개시된다고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혐의점이 있는 분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세청은 피상속인과 가족들의 계좌를 함께 분석하면서 반복적인 입출금, 큰 금액의 일시 이체, 설명이 어려운 순환거래를 유심히 봅니다. 특히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가 불명확한 거래, 차용증은 없는데 장기간 상환도 없는 거래는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명의 계좌로 꾸준히 생활비, 사업자금 명목의 입금이 있었는데 별도의 계약서 상환 계획 없이 쭉 이어졌다면 국세청은 단순 생활비 지원을 넘는 부분을 증여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이 부분이 문제되면 이미 지나간 거래까지 사전증여 재산과 상속재산을 묶여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가족 간 자금 거래가 있다면 차용증, 상환 내역, 이자, 지급 여부를 남겨두는 것이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 두 가지 사항도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DH 세금연구소 이동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